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제 대체 공휴일까지 저는 오랜만에 푹 좀 쉬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들 지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행복한 연휴가 되셨길 바라며 자, 그럼 저는 오늘부터 다시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미국 증시부터 보자면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5월 29일 휴장하였는데 근데 좋은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이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악재였잖아요.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하원과 상원, 이거 통과하는 거, 요 일정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D-Day가 6월 1일이라는 이전에 옐런 회장의 이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걸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속도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때 당장 떠오르는 건 역시나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한 1, 2주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리 인하는 뭡니까?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갑작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금리, 금리 동결 이쪽 포지션으로 좀 긴 호흡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감안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금리에서 유지된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절대적인 주택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안 좋은 흐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금리까지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 비상 얘기 나오고 있죠. 고금리가 이거 유지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가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있을 텐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한국 뭐 뇌관이니 뭐니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뭐 하나 터지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쭉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당연히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건설사들의 뭐 창호나 건설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역시도 실적의 보릿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보지 않는 걸 좀 추천하지 않나. 개인의 취향이겠지만요. 저는 아예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속 끓이는 K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일부나마 제한적으로나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보여지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점유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 시장의 점유율 3등이 누구였죠?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죠. 근데 중국이 마이크론을 콕 집어갖고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도 갑자기 바뀌는 게 이쪽 테마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면서 이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중국을 갔는데 이 BYD 이쪽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확실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면은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현대의 입장이나 아니면 한국의 전기차 섹터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AI 같은 경우엔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이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뭐 정부 지원이든 간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내년까지 항공기 추가적으로 8대 추가 도입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가 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항공기 부품 쪽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 STO 관련해가지고 첫 플랫폼을 신한 쪽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연내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관련 섹터 요즘에 잠잠한데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상하이가 100년 만에 5월달 기온 36.7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한국 역시 여기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다의 수온이 있죠. 요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지역도 바다의 수온부터 막 꿈틀꿈틀하면서 동남아 지역 막 온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역시 올해 이들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굉장히 더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비도 많이 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 오면은 어떤 것들이 연결되냐면 폐기물. 홍수 같은 거라도 나면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쪽까지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파악하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한번 쭉 연결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에 조금씩 빠지면서 횡보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위치가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지금부터 제가 보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하나씩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나오고 있는 뉴스나 분위기를 보자면 일단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국제 핵 융합 실험로에 가압기를 출하했다라고 합니다. 뭐 인공태양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이것 역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게 되었구나 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요. 몇 년? 10년은 넘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한다? 요거는 특별하게 기대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 뭐 간단하죠. 두산의 핵심 사업. 원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 있을 거고요. 수소 쪽에 사업이 있을 것이고 풍력 쪽에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이 세 가지는 문제가 없죠.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은 좋은데 요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진짜 해결되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그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가운데 제가 왜 영상 초반에 현재 위치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냐면요. 자, 수급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보여지냐?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네?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외국인 매도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반대의 내용이 여기서 들려오고 있다고요. 이전보다 조금 올라서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것들이 물 밑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관이 얼추 예상을 하면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산 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스터빈이나 수소 관련해가지고 신사업의 신규 수주 이런 게 보여진다든가, 아니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크라이나 지역 해가지고 발전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여기에 두산이 뭐 핵심적인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거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돈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게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습니다, 이건. 한데 뭐 지금 당장 뉴스로 나온 건 없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얼추 예상을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현재 위치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가격적 조정이 이렇게 수급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나오면 그냥 걱정할 이유 자체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이 상승에서도요,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니까 결국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러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일관적인 수급만 있다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올라가는 모습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과 이제 올라갔을 때의 저항 디테일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은 다른 것보다 21선 지금 계속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대로만 유지만 돼주면은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자, 이 위에 있는 241선, 61선 이런 데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241선은 꾸준하게 이 저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던 자리죠. 그런 만큼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되, 여기를 뚫어주게 되었을 때 그때 힘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목표는 역시나 481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481선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물이 2만 원 부근에 많이 쌓여 있어요. 강조 드리는 부분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던 거 본전 왔으니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아래를 좀 핵심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로 잡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와갖고 돌파하면 좋은 거지만 그 가능성이 뭐 떨어진다의 8이라면 올라간다의 2니까 굳이 이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소화를 많이 해주면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 한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당장 특별한 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제적으로 이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요거 한번 이어진다면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도록 하자. 결국 매수를 한다는 건 호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차트상 지지라인은 21선이 핵심인 것 같고, 올라갔을 때는 241선을 돌파하면 그때 481선까지 1차적으로 노리고,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2만원 아랫부근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2만원 이상은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소화하기 전까지는 거긴 되게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총정리 맞춰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